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영철 단장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조속한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북한 측도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인지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 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간략하게. 그 부분은 상당한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김영철 부장을 통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예.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남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이런 예. 쪽보다는 큰 방향은 대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핵화 의지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러나 흐름 자체는 북한이 명확하게 대화 쪽으로의 방향을 잡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도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언론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고 네. 정말 이 첫 언급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북한의 변화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예.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거는 뭐 대화를 고갈하지 않겠다든가 예. 아니면은 미국의 이 압박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미북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도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태도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용어 자체가 이 비핵화 진정성을 뭘로 보여주느냐. 이제 이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자꾸 진정성 얘기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협의 단계나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것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는 거. 이건 일단 지금처럼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상적으로. 근데 사실은 미국이 얘기하는 건 여기에다가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고. 네. 실질적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약속이 이행되면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이 비핵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핵화 대화를 위한 첫걸음. 그 다음에 여기 얘기될 수 있는 것이 발사 실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개발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개발 징후들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이미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졌던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실수 반복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엄밀한 걸 요구할, 결국은 이게 그럼 뭘로 비핵화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뭘로, 예. 그다음에 개발 안 하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 검증이에요. 아마 이 세 부분들 자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진정성 조치들일 것이고 예. 북한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 대북 압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압살 정책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얘기되고 있는 제재들, 진행되고 있는 제재.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더 확대된 대북 제재. 예.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 두 부분, 이 서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 실질적으로 용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예. 그 용어를 이 상징하는 정책들 간에 어떤 이제 이 접점이 찾을 수 있느냐. 앞으로 이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네. 어쨌든 비핵화가 항상 논의의 중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과 김영철이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핵화 이야기는 어제까지는 이제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다.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쪽은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어떤 비핵화의 어떤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상황에서 바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언급되거나 또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북한이 대화 쪽의 어떤 방향을 잡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경청했다라고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언급 정도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반박하거나 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경청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은 지금의 어떤 평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의 어떤 씨앗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방향 자체를 북미 접촉, 북미 대화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이방카 그 보좌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펜스와 김여정 때보다는 그렇게 썰렁한 분위기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방카 지금 보좌관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북한 선수 염대혁 선수하고 또 다른 선수 사이에 끼어서 이제 사진 찍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요. 사실 어제 서면 브리핑에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 점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건 굉장히 적절한 조치고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을 환대하고 김영철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이 비핵화라는 게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의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남북관계도 발전되려면 비핵화 없이 그냥 남북관계만 좋게 발전될 수는 없다라는 면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경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쨌든 저는 이거는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북한이 반발을 하거나 불쾌한 걸 보일 때는 서로 같은 급끼리 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할 때 나온 얘기 리성권이 이제 보였던 태도가 대표적인 건데요. 급이 틀리잖아요. 김영철이 아무리 통전부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대통령하고 같은 지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서 반발을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그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오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다가 공개해서 브리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우리도 그 뜻을 김정은한테 그러면 전달을 하겠다. 이 정도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어제 이 대변인 브리핑에 나오지 않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동이 사전에 고지가 안 됐고 기자들도 사실 출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굉장히 늦게 브리핑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평창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국내 여론 중에서 김영철이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될 필요는 없어요. 협상에서 타결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우리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거고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바가 비핵화로 나가는 길이 어떤 건지 만약에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이 염두에 둔 게 비핵화인지 자신들의 핵 보유 인정인지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섣불리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우리 측,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아주 적절했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청을 했다. 그러니까 급이 좀 맞지 않아서 사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같은 경우의 발언 핵얘기 비핵화 꺼내지 마라. 그리고 열병식 2월 8일이죠. 그때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0도 없어, 1도 없었는데
어제 그냥 경청했다고 해서 이게 알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본의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평창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예. 그것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일행,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 같은 경우는 특사와 그런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평창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하등의 그런 문제가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우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 관련된 부분도 역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북측에 어떤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접근했다기보다는 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출발점을 어제 만남에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의 필요성, 예.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좀 설명되는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께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네.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들이 간접적으로 또 여러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또 미국에도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어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일정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네. 아마 오늘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조명균 장관이나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세밀한 네. 내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상황일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제 어떤 비핵화 발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스타트 출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상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네. 진행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뭐 그것이 공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교에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은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은데 네. 샌더스 대변인이 어제 했던 이야기 예. 이게 사실 미국 측의 입장일 텐데 네네. 비핵화로 가는 첫 걸음인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 네네. 이 반응을 좀 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속단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 일단 한국의 중재적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고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이제 지켜보겠다. 거기서 그렇게 더 이상 나간 발언이 아니에요.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이나 이제 백악관 발언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 부분들 이 미국 접촉이나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제가 부정적으로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희망적인 해석을 하거나 목표를 현실에 비해서 너무 상향해서 가져가게 되면 예. 오히려 나중에 우리의 레버리지가 흔들리게 돼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요. 그 면을 한번 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접촉 가능성 얘기라든가 이런 예. 가능성들이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제 만찬에 일부 네. 북한 인사가 예. 안 보였다. 미국 접촉한 거 아니냐. 제가 예.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최강일 부국장 말씀이신 예, 예. 자, 일단은 만약에 김영철이 정말 대통령께 김정은의 의중 굉장히 속에 있는 얘기를 전달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회담 원칙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공개예요. 예. 배석자를 불립니다. 그럼 배석하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와서 나중에 의회에 돌아가서 예. 이방카를 수행했던 이 후커라든가 이방카와 같이 했던 후커라든가 이런 참모들이 미국 접촉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부인을 하는데도 이면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요. 예. 미국의 의저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면 제안을 평창에 가져왔더라. 예. 그렇지 않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이래가지고 실무 접촉하고 내가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 김영철 단장이 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할 거라면 굳이 상식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워싱턴에서 그 얘기 들으러 예. 서울까지 갔어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비밀 접촉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어제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후커 보좌관과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 최광일 부국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네.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 차 의원님과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요? 어떠십니까? 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상정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책임자급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만남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능성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다. 또 어쨌든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측의 입장을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그 간접적으로 또 북한의 입장을 미국 쪽에 이런 간접적인 그런 그 의사소통의 네. 경로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상호 최고 지도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이 예. 직간접적으로 이방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후커를 통해서건 어찌됐든 이방카 보좌관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직접적인 어떤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본다면 어쨌든 이번 이방카 일행과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방남 방한 이 과정은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평창에서의 그런 외교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신락같이 거기서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갔다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예. 전반적인 그 정황상 이제 지금 이 북한 측 대표단이 오면 그날 저녁에 이제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간 예. 본국에 이제 전문을 보내는데 결국 이 우리 대통령께서 비핵화 의지를 전달을 했고 이거를 김영철이 직접 본국에 전문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뭐 최강일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빌려서 또 다른 이제 본국이 이 김정은으로부터의 지침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앨리슨 후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 이 국정원 라인이나 이런 쪽의 현재 중재 라인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의지가 분명히 전달이 됐다. 이런 한미적 얘기들을 쪽이 받았기 때문에 예. 이방카 보좌관의 공식 일정에는 같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 예. 둘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후커 이 보좌관의 역할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다 하는 걸 예. 전달하기 위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그 이방카 보좌관이랑 같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어제 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폐막식 전에 예. 1시간 동안 이제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그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이방카 보좌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제의 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이제 이방카 일행이 지금 한국을 떠나는 예.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제 정도의 북측과 김영철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결과가 이방카 보좌관을 통해서 미국 쪽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 이런 차원에서 어제 그 회동이 어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 네. 오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네네.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영철 일행이 네. 이제 내려왔는데 네. 통일대교를 건너서 원래는 보통 오게 네네. 되는데 네. 통일대교 남단에서 좀 시위가 거세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기가 예. 좀 힘들었었죠. 네, 그래서 우회로를 택했는데 예. 당초 저희가 좀 비공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군사 대로를 이용하면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전진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진교는 배타적으로 예. 이 군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이른바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전술도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군사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코스냐면은요.
그 이 비무장지대나 판문점 관광을 하는 민간인들도 이제 예. 이용할 수 있는 코스예요. 다만 이게 민통선 이북에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민간인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인되고 다시 말해서 그 보안 승인을 받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무단 사진 촬영 안 하고 이런 예. 거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군사 시설이 많지 않지만 주변 지형이나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오는 축선들 자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김영철도 뭐 제가 이 경력 자체를 굳이 다시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인민군 고위 장성 출신이고요. 리선건도 그 인민군 출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길을 봤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통일대교 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우회로를 택하다 보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왜 이 길을 보여줬느냐를 그렇게 가지고 뭐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 전진교 루트를 이용하는 절차와 관련된 아쉬움이에요. 예. 어제 통일대교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 천안함 유족들도 와 있었어요. 예. 결국은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게 길이 계속 막혀서 한 30분이 안 돼서 곧바로 우회로를 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적어도 1시간만이라도 이분들을 설득하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그래도 물리적으로 통일대교를 막고 있으면 예. 그때 우회하면 어떠실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12시, 11시 경에 우회로를 택해서 서울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예. 그 어제 평창에서 이루어진 회동이나 뭐 북한 그 대표단의 휴식 시간이 좀 없어지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평창 폐회식 참가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